자,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의 안성진입니다. 오늘도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주는 연결 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트워크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여러 장치들을 우리가 인터네트워킹 디바이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준다는 인터네트워킹과 장치를 의미하는 디바이스를 합쳐서 우리가 인터네트워킹 디바이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계층별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계층별로 또 장치들도 서로 다르고 그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백본 네트워크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백본 뭐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네트워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랜이라고 해서 우리가 VLA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VLAN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갖는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계층 구조와 그 다음에 각 계층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장치들이 서로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물리계층에 해당되는 장치는 리피터 또는 허브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을 연결시켜주는 장치는 브릿지 또는 투 레이어 스위치라고 되어 있고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연결해주는 장치는 라우터 또는 3레이어 스위치라고 되어 있고 그 이상에서는 게이트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계층에 해당되는 장치들이 하는 역할과 기능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는 네트워크를 설계하고자 할 때, 즉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에서 이를 분석하고 하는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이 개념을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다른 내용보다도 계층별로 해당되는 장비가 무엇이 있고 그 장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것을 꼭 이번 시간에 파악하시길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물리계층에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리피터라고 하는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피터는 우리가 재생 중계기 혹은 뭐 재생해주는 장치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리피터는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왼쪽에 있는 어떤 그 네트워크하고 오른쪽에 있는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근데 연결시켜 주는데 어느 계층에서 연결시켜요? 1계층. 즉 물리계층에서 연결시켜 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계층에서 연결시켜 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데이터 링크 계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에라제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에라제어 기능이 없는 겁니다. 단순히 비트들의 나열로만 보고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그런 역할만 해주는 게 이 리피터의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즉 여기는 무선 랜에서 사용하는 CSM의 CL을 쓰고 여기서는 유선 랜에서 사용하는 CSM의 CD를 쓰고 프로토콜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동작 방식도 달랐잖아요. 얘네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데 리피터라는 장치 가지고는 연결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동종의 프로토콜들만 연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리피터가 하는 역할이 되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리피터라는 애는 신호를 내가 깨끗한 1이 들어오게 되면 깨끗한 1로 다시 만들어서 보내주게 되고 깨끗한 0이 들어오게 되면 깨끗한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바로 리피터가 됩니다. 반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재생산해주는 리피터다라는 뜻으로 뭐 리제너러티브 리피터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리피터는 다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위에 그림이나 아래 그림이나 다 찌그러져 가는 신호가 리피터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깨끗한 신호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디지털 신호도 이것도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에 1과 같은 신호가 전송이 되다가 이 매체를 타고 가면서 신호가 이렇게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리피터는 받아들이면은 이게 찌그러진 신호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게 0이냐 1이냐라는 것만 판단해서 만약 1이면 깨끗한 1로 만들면 되는 거죠. 0이면 깨끗한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뭐 어느 정도 비율로 키운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리피터는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증폭기하고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뭐 마이크 이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노래방 가서도 마이크 사용하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마이크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마이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리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증폭기라고 하는 앰프라고 하는 앰플리파이어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잡음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잡음도 같이 증폭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앰플리파이어는 잡음 신호까지 같이 증폭이 되는데 리피터란에는 그냥 그런 게 필요 없죠. 왜냐하면 들어온 신호가 0 아니면 1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0이면 깨끗한 0, 1이면 깨끗한 1로 만들어져서 앰프하고 리피터하고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얘가 갖는 단점이 뭐냐면 자, 신호가 이렇게 다 왔어요. 왔는데 이 신호 자체가 분명히 보낼 때 1이었는데 많이 찌그러져서 리피터가 0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깨끗한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호가 1이었는지 0이었는지 구분하지 않는다 이거죠. 즉 에러를 검출하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피터가 이런 의미를 갖는 거고요. 우리가 허브들을 서로 연결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허브를 이렇게 세 대를 이렇게 계층적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제일 저쪽에 있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보내면 허브를 통과해서 다른 허브로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리피터 기능을 통해서 간다. 즉 컴퓨터에서 허브까지 갈 때 신호가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허브가 다시 깨끗한 신호로 만들어져서 다른 허브까지 가게 해준다 이거죠. 보통 이렇게 허브하고 컴퓨터 사이에 연결되는 케이블은 UTP 케이블을 사용하고 이 케이블의 길이는 보통 100m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m가 넘어서게 되면 신호가 많이 이게 찌그러지게 되는데 왜곡이 되게 되는데 이 허브라는 애가 재생해주는 그런 기능도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허브하고 허브들을 이렇게 연결해 나가면 리피터가 여러 개 연결된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랬어요. 보낼 땐 1로 보냈는데 허브라는 애가 0으로 인지를 해서 깨끗한 0으로 다시 보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리피터 기능을 갖는 허브들은 리피터 역할만 하는 허브들은 원래 신호가 1이었는지 0이었는지 에러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브릿지라고 하는 장치는 두 번째 계층. 자, 두 번째 계층이 뭐예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죠.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게 되면 이제 이선에서 사용했던 그런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레이어 2만 딱 있는 건 아니에요. 레이어 1도 있기 때문에 리피터 기능 플러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갖는 그런 기능들, 에라제어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릿지라는 장치가 따로 있기는 한데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L2 스위치라는 그런 장치들도 있죠, 그죠? 이거 L2라고 할 때 2레이어, 레이어 2 스위치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L2 스위치 이렇게 부릅니다. 얘네들도 2계층의 두 번째 계층인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되는 그런 장치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동작하는 기능들은 브릿지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브릿지를 말씀을 드리면 브릿지는 필터링 기능이 있어요. 필터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커피 내려 먹으면은 종이 필터 이렇게 두고 위에서 이렇게 물을 쭉 부으면 물만 흘러내리지 이게 커피는 안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못 나가게 이렇게 막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는 여러분 이선의 프레임 폼에 외우라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제일 앞에가 뭐가 있어요? 제일 앞에가 목적지 이선의 어드레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목적지 이선의 어드레스.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송신자 이선의 주소가 있었죠. 그죠? 자, 이와 같이 목적지 이선의 주소와 송신자 이선의 주소를 가지고서 브릿지는 아주 효율적으로 프레임을 보내고 받고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브릿지에서는 1번 포트에는 어느 컴퓨터가 있고 2번 포트에는 어느 컴퓨터가 있고 3번, 4번 이런 데서는 어느 컴퓨터가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번에는 이선의 어드레스 뭐, 2번에는 이선의 어드레스 뭐, 3번은 뭐 이렇게 테이블을 딱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쪽에서 프레임이 들어오죠. 그죠? 그럼 제일 앞부분에 뭐가 있어요? 목적지 주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목적지 주소를 가지고서 표를 찾아봅니다. 얘 어딨지? 얘 1번에 있네? 1번으로만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브릿지가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브릿지는 포트하고 이선의 주소, 맥 어드레스, 하드웨어 어드레스를 매핑을 갖고 있는 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필터링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하고 오른쪽에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면서 중간에 레이어 2까지 기능을 갖는 브릿지가 있습니다. 얘는 표를 갖고 있어요. 브릿지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표에 뭐가 있어요? 저 주소 저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거? 저 기억나세요? 자, 이선의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는 어떻게 표기한다고 그랬어요? 16진수로 표기하고 콜론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거대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맥 어드레스를 갖는 애는 1번 포트에 있고 두 번째 맥 어드레스를 갖는 애도 1번 포트에 있고 세 번째 맥 어드레스 갖는 애, 네 번째 맥 어드레스 갖는 애는 2번 포트에 있다. 즉 2번 네트워크에 있다라는 거를 구분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실제로 1번 네트워크에 있는 애가 데이터를 보내서 1번 네트워크로 보내면 2번으로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아, 당연히 안 보내죠. 아니 1번 네트워크에 다 있는 주소인지 내가 아는데 왜 저쪽으로 넘겨요? 안 넘기지. 예? 비단 네트워크 이렇게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3개, 4개, 5개, 10개가 되더라도 각 1번 네트워크, 3번 네트워크, 10번 네트워크는 어느 맥 어드레스를 갖는 애들이 존재하는지 테이블로 탁 만들어 놓으면 다른 네트워크를 안 보내고 딱 걔한테만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자, 이렇게 브릿지라는 애를 사용하게 되면 랜을 분리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랜하고 랜을 연결시켜주는 거니까 분리된 걸 연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거꾸로 기존의 랜을 이렇게 분리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브릿지를 사용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대역폭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생기고 두 번째는 충돌 도메인을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대역폭을 상승시킨다라는 얘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브릿지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해 놓은 상태에서는 모두 다 예를 들면 10메가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10mbps, 100mbps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사용하는 상태에서 브릿지가 딱 잘라주잖아요. 얘는 1번 네트워크에 있어. 얘는 2번 네트워크에 있어. 이렇게 딱 잘라주니까 자기네들끼리 통신할 때는 다른 쪽으로 트래픽을 넘기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도 10메가, 저기도 10메가, 여기도 100메가, 저기도 100메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대역폭을 상승시켜주는 간접적으로 10메가 갑자기 100메가로 브릿지를 쓴다고 상승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역폭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효과가 뭐냐면 충돌 도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돌이 뭐였어요? 콜리전이죠. 콜리전은 어느 때나요? 자, 유선 랜을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데이터를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감지를 하다가 누군가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다고 내가 판단하면 데이터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누가 데이터를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이렇게 살펴보다가 아무도 안 보낸다고 생각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싹 보낼 수 있죠.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요? 이게 충돌이 탁 나는 거죠. 자, 충돌이 많이 나는 게 랜한테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충돌이 나면 이게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두 사람이 보낸 데이터가. 근데 얘랑도 충돌 나고 이번에 또 쉬었다가 보냈는데 또 쟤랑도 나고 또 얘랑도 나고 계속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아무도 데이터를 못 보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렇게 충돌이 누구하고 내가 날 수 있냐라는 거를 영역으로 딱 짓게 되면 그 영역을 충돌 도메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근데 브릿지를 쓰면 충돌 도메인이 이게 작아지는, 분리가 되는 그런 역할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자, 브릿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박스 쳐져 있는 모든 컴퓨터들이 다 노랗게 쳐져 있는 저 모든 컴퓨터들이 다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밑에 그림처럼 브릿지를 써가지고 네 토막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면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다 분리가 됐죠. 그죠? 다 분리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브릿지는 필터링을 시키니까 서로 트래픽을 넘기지 않으니까 트래픽을 안 넘기면 안 들리잖아요. 네? 안 들리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 뭘 하면? 브릿지를 쓰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브릿지들이 서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뭐까지 살펴봤어요?
주소를 살펴봤잖아요. 주소. 이서넷 프레임이라고 하는 주소를 살펴봤잖아요. 주소를 살펴봤기 때문에 레이어 2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까지 우리가 동작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또 뭐 있었어요? L2 스위치가 그랬잖아요. 그죠? L2 스위치도 어떻게 한다? 브릿지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브릿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L2 스위치는 허브에서 아까 그 리피터 기능 설명할 때 그 허브에서 브릿지와 같은 기능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브릿지는 아니지만 이게 허브잖아요. 그죠? 허브란 말이에요. 허브인데 그런 기능을 집어넣었으니까 레이어 2까지 지원하는 L2 스위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는 아예 장치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L2 스위치는 허브인 거죠. 허브. 네? 허브인데 L2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L2를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카탈로그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탈로그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품 샀으면은 뭐 매뉴얼이나 설명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그거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 L2인지 그냥 L2도 지원 안 하는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3계층에 해당되는 장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계층에 해당이 되는 장치 중에서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라우터라는 장치입니다. 자, 3계층이 뭐였냐면 제일 밑에가 물리 계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이었고 그 다음이 세 번째 계층이 무슨 계층? 네트워크 계층이죠. 네트워크 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라우팅이라 그랬잖아요. 라우팅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장치가 뭐예요? 바로 라우터입니다. 라우터가 뭐 하는데? 라우팅 하는 거예요. 자, 라우팅이 뭐였어요? 라우팅은 송신지에서 수신지에 이르는 여러 개의 경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 이게 라우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우터는 주로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패킷을 전달해주는 대표적인 3계층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랜이나 웬이나 이런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을 연결시킬 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보편적인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라우터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우터라는 장치는 랜하고 랜도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랜과 저쪽 랜이 웬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와이드 에어리아 네트워크 상에서도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우리가 그 라우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라우터는 랜이나 웬이나 구분 없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허브도 일반 리피터 기능하는 허브에서 아까 어느 계층까지 그 제공하는 허브가 있었어요. 레이어 2까지 제공하는 허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L2 스위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역시 허브가 레이어 3까지 제공하는 또 허브들이 있습니다. 이걸 무슨 스위치라고 그러겠어요? 자, L2 했으니까 이번엔 뭐? 그렇죠. L3 스위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L3 스위치. 그러니까 3계층까지 지원하는 그런 스위치다. 그런 허브다. 라는 뜻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요. 일반 레이어 1만 제공하는지 2만 제공하는지 3만 제공하는지 허브만 딱 봐가지고 그런데 이제 레이어 1이 됐건 2가 됐건 3가 됐건 무엇이 어떤 계층까지 지원하는지 여러분이 살펴보려면 사실 매뉴얼 보거나 이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건모요 뭐 다 비슷비슷하니까 어느 계층까지 지원하는지 모르는 거죠. 어찌됐건 레이어 3, 즉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장치는 라우터고 얘는 라우팅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장치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레이어 2, 레이어 3 자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기능이 이제 스위칭 기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L1은 그러니까 일반 허브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리피터 기능만 갖는 허브는 그런 말 안 했는데 L2부터는 브릿지도 있고 L2 스위치, 레이어 3를 제공하는 장치는 라우터도 있고 L3 스위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긴 모양은 허브랑 똑같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보통 이제 스위칭 기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허브들은 이제 스위칭 허브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스위칭 허브가 레이어 2를 지원할 수도 있고 레이어 3를 지원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어찌 생각하면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허브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여기다가 조금 기능을 보강하면 레이어 2도 지원하고 조금 기능을 더 보강하면 레이어 3까지 이렇게 지원하면서 기능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니까 부가가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상품에. 그러니까 잘 팔리겠죠, 그러면. 그죠? 예, 그런 용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스위칭 허브라는 거는 어떤 허브냐면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어떤 허브에 A, B, C, D, E 5대의 컴퓨터가 물려 있어요. 그러면은 A라는 애가 만약에 E라는 애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럼 빨간색에 나타난 것처럼 허브를 쏘게 되면 허브가 레이어 1만 제공하는 허브는 어떻게 해요? B, C, D로 다 보냅니다. 왜냐하면 얘는 리피터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포트에서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 어느 포트로 내보내야 될지 몰라요. 모르니까 다른 포트로 다 쏘는 겁니다. 다 쏘는 겁니다. 근데 좀 불합리하죠. 왜냐하면 아니 A가 받아서 쟤한테 보내는 건데 왜 얘네들한테까지 쏘냐 이거죠. 얘네들한테 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데이터를 못 보내죠. 왜? CSM에 CD를 쓰니까. CSM, CD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캐리어 센스를 하는 게 1단계잖아요. 캐리어 센스, 누가 데이터를 보내나 안 보내나 이렇게 듣는 게 1단계인데 1단계 때 이게 신호가 들어오니까 내가 아예 보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성능을 개선시키는 거죠. 어떻게 개선시켜요? 여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내면은 내부적으로 테이블을 갖는 거예요. 어떤 테이블? 자, 1번에는 A 있다. 2번에는 B 있다. 3번에는 C 있다. 4번에는 D, 5번에는 E 있다. 이렇게 테이블을 딱 갖고 있으면 그럼 얘가 데이터를 보내면 2로 보내는 거면 5번 포트로만 딱 쏴주면 되는 거죠. 꼭 브릿지처럼. 예? 브릿지에서 필터링 기능 갖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목적지 주소를 보고 필요한 포트로만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허브를 무슨 허브라고 한다? 스위칭 허브라고 한다. 근데 그게 이제 레이어 2까지 지원하면은 L2 스위치, 레이어 3까지 지원하면은 L3 스위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레이어 3 스위치도 레이어 3면 3만 딱 있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2도 있고 1도 있고 이런 거죠. 그죠? 밑에 기능까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레이어 3는 라우팅 기능까지 갖는 거죠. 예? 그래서 IP 주소를 보고서 이리 보내는 게 좋을지 저리 보내는 게 좋을지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기능까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치 중에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그림에 보면은 게이트웨이는 제일 상위 계층까지 이렇게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장치를 우리가 게이트웨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게이트웨이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프로토콜 스택을 사용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이게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설명드릴 때 그 계층화된 모델을 설명할 때 표준 모델은 7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고 TCP/IP 같은 인터넷은 5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5개 계층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7개 있는 계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하고 서로 연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연결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완전히 서로 다른 프로토콜들 갖고 있는데 심지어는 여기도 5개 갖고 있고 여기도 5개의 계층을 갖고 있어도 연결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사용하는 계층에서의 프로토콜들이 서로 다른 경우. 예를 들면 네트워크 계층에서 얘는 A라는 프로토콜 쓰는데 이쪽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B라는 프로토콜 써요. 그럼 서로 프로토콜 계층 수는 같지만 안에 까보면 RMA가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죠? 프로토콜은 요만큼만 달라도 서로 통신할 수 없죠. 근데 얘네들이 서로 통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상황이 다르게 되면. 이때 중간에 연결하는 장치가 이제 게이트웨이다.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얘는 사용자가 보내는 순수한 데이터만 탁 꺼내서 이쪽 네트워크에 맞는 프로토콜로 변환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게이트웨이다라는 거고, 최근에는 아까 또 이제 스위치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 상위 계층까지 처리해주는 상위 계층까지 까서 보는 볼 수 있는 그런 스위치를 L7 스위치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스위치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L2 스위치, L3 스위치, L7 스위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게이트웨이라는 것도 있고 L7 스위치라는 것도 있다. 얘네들이 상위 계층에서 응용 계층에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장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본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백본 네트워크. 얘는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중간에 있는 스위치는 10base-T나 100메가를 지원하는 어떤 허브가 있고 이 포트에서 다 랜을 또 연결하고 있어요. 저 랜은 뭐 10메가 랜일 수도 있고 10base-5일 수도 있고 무선 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죠. 어디에? 저 가운데 스위치에 연결돼 있죠. 자, 그러면 저 가운데 스위치는 다른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뭐예요?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 네트워크. 자,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를 뭐라고 한다? 백본 네트워크.
백본 네트워크라고 한다. 그러니까 백본 네트워크라는 거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를 백본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이거죠. 특히 이런 백본 네트워크를 스타 네트워크, 즉 허브를 사용해서 연결하면 우리가 컬랩스드 백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백본 네트워크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예, 우리가 뭐 10BASET가 백본이다, 10BASE5가 백본이다, ATM 백본을 쓴다, 뭐 이런 말 하거든요. 이때 백본이란 말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VLAN이라는 게 있어요. VLAN. 가상랜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랜을 구성하는 거를 우리가 VLAN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랜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랜이 구성되는 형태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위에 스위치에서 10BASE5가 내려오고 여기에 있는 4대는 하나의 네트워크이고 가운데 있는 애는 또 두 번째 포트에서 나온 랜이고 또 세 번째 나온 애는 또 그룹 3에 대한 랜이죠. 이렇게 어떤 포트에 연결했느냐가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를 결정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VLAN은 이런 물리적인 연결과 상관없이 랜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스위치에서 여러 포트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있는데 1번, 2번이라든지 5번하고 뭐 6번하고 7번하고 연결된 거는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전에 이런 개념이 없다면 한 포트에서 나와 있는 모든 한 장치에서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가 하나의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 포트하고 이 포트는 영업부, 이쪽 포트하고 이쪽 부는 기획부, 이쪽 포트하고 이쪽 포트는 뭐 연구부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분시킨 거를 우리가 VLAN, Virtual LAN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스위치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스위치에 걸쳐 있는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 한 대만 가지고서 포트 몇 개에서 몇 번째부터까지는 뭐고 이렇게뿐만이 아니고 그걸 여러 개 연결해서도 우리가 VLAN을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은 네트워크 연결하는 그런 장치하고 각 계층 간의 구조 사이에서 어느 계층에 해당되는 장비가 뭐냐,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는 장비는 뭐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되는 장비는 뭐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뭐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백본 네트워크라는 말을 했었죠. 그죠?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얘가 백본 네트워크라고 했어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VLAN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Virtual LAN이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VLAN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은 3가지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